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과 관련돼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66조에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특정한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청구하면 회사의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사회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가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주권은 이유를 붙여서만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주의 청구가 있게 되면 회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원칙적으로는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 어떤 경우에만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어떠한 경우 거절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놓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주가 주주권으로서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회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때 약간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소집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법령 위반, 정관 위반입니다. 주주총회라는 것 자체가 회사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목적으로 삼아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법령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주주가 제안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게 되는데요.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대표이사 선임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유를 써버리면 회사는 이것을 법령 위반이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왜 그런가요? 어차피 이사회가 대표를 뽑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법상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주총회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미 뭔가 갈등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법령 위반이나 정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회사가 사실 임시주총을 소집하면서 정관 변경도 같이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먼저 선순위 안건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집 청구권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회사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냥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신청의 이익이 없거나 소집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하면 이미 소수주주의 소집 청구에 따라 회사가 동일한 목적에 의한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마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소집 청구를 요구했는데 이사회에서 반응이 없어서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을 넣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 물론 회사에서 주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시점에는 이미 소집 청구가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면 그때는 법원에서는 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 상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소집 허가 신청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실익이 없거나 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로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해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이사회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지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임시주주총회를 청구하려는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미리 법률적인 검토를 충실히 거치셔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소집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이고, 소집 청구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소수주주를 상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